간략히 부탁드리며 정책 관련 자료는 나가실 때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업무 참고용 내부 자료이므로 외부 유출을 금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OTN 임헌선 기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막바지가 이제 다가오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추정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가적으로 더 좀 인적 관리라든가 상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부적으로 혹시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강경을 신고하면 어제까지 집회가 나갔나? 어제까지. 정확한 인원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7일 동안에 일주일간 55만 명의 우리 축제 관람객이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가 8일째거든요. 어제 한 3만 5천 정도 오신 걸로 아침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55만에다가 3만 5천 하면은 59만 정도 이렇게 오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말 연휴가 이어지겠죠. 근데 지난 연휴 때 이 주말에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오셨고, 또 가장 많이 오셨을 때는 17만이 오셨거든요. 3일간 이렇게 10만 이상이 매일 금산 인삼축제장을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우리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축제를 발전시키려면 상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문제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인삼축제가 전국에서 열리는 여러 인삼축제 중에 원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쌓았기 때문에요. 이번 인삼축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방향을 갖고 갔습니다. 지금 인삼 산업이 어려운데, 어려운 첫 번째 원인이 젊은 층들이 인삼을 소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우리 인삼을 좀 알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봇,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인삼 음식을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인삼의 소비 영역이 아직까지도 약재나 보약재가 위주가 되고 있으면, 물론 음식도 조금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돼서는 인삼 소비를 대폭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인삼의 활용 영역을 약재나 보약재보다는 앞으로는 음식으로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전기를 마련한다. 이게 두 가지가 이번 인삼 축제의 이제 방향인데요. 먼저 그런 시도들은 나름대로 좀 했지만,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지만 충분한 가능성은 좀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삼 요리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수준 면에서 좀 가야 될 길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보완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쪽에 지금 차원원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체험 부스를 많이 마련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직도 운영상이 미숙한 점 같은 게 좀 눈에 좀 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보완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인삼업계가 좀 이 위기 상황을 좀 공유를 하고
정말 그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이 와서 찾을 수 있는 맛있고 간편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마련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인들 자체적으로 좀 더 단합된 힘을 좀 키우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수준 높은 서비스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 배본석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취임 100일 동안 쉼없이 달려오셨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취임 100일 동안 바깥에서 계셨을 때와 또 돌아와서 100일 동안 일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어려우시고 또 어떤 점에 또 보람이 있으셨는지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지난주죠. 여기 차 없는 거리도 와보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 상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구동성으로 이번 축제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다. 다른 때보다도 외지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축제를 한 번만 이렇게 열지 말고 1년에 2번이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번 굉장히 인삼 축제가 잘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군수님께서 1년에 한 번 외에 2차례라든가 이런 축제를 여는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뭐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좀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제 뭐 저는 공직 생활을 30년을 했잖아요. 뭐 면사무소에서 시작해서 군청에 왔다가 또 도청에 갔다가 중앙부처 갔다가 다시 군청으로 마지막에 이제 충남도청에 가서 공직 생활 마무리 졌는데요. 그러고선 8년 넘게 이제 뭐 특별한 직책이 없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금년 이제 7월 1일부터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바에 따라서 금산 군수로 취임해서 일을 했고 이제 100일이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그죠?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낯설지가 않고 8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매일 해오던 일 같은 이런 친숙함을 가졌는데 좀 이렇게 일반 전문 공직자로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밖에서 있을 때 하고 군수가 됐을 때 좀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요구를 군정에 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좀 변화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요. 어떤 때는 일정이 17개씩이 되고 있고 제가 비서진들한테 들은 얘기 한 270팀이 지금 이제 면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우리 군정에 바라는 바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 이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지방이지만 굉장히 다양해졌고 우리 군정에 요구하는 차원들이 전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그 군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인 저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이 달라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강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 그다음에 금산군에 있는 공직자들은 생각이 달라야 된다. 이걸 또 느꼈어요. 강남 같은 데는
세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배절 이상의 그 고학력자들이 최고 높다고 그래요. 그 비율이. 그리고 뭐 소득도 뭐 세계적 어디에 자치단체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유하고 또 뭐 교육적 수준, 뭐 문화적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구청에서 뭐 기본적인 그 생활 편의만 제공을 하면, 예를 들어 상수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는 뭐 자치단체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교육 문제, 문화 문제, 뭐 정보 문제, 의료 문제. 그런데 여기서 또 느껴보는 거는 우리 금산군은 전혀 다르다. 금산군은 우리 금산 군정이 주축이 되지 않고 우리 금산 군정이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금산군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다시 절감한 그 100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축제에 관해서 참 그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좋은 측면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우리 그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나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이런 뭐 공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올렸잖아요.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정말 그 부정적인 뭐 이런 평가 안 해주시고 정말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좋은 뭐 홍보 효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축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의 승패 여부는 첫째 날에 달려있다. 첫째 날에 오시는 언론인들이 그 축제를 잘 보시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그 이후는 우리가 성공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첫날에 오신 많은 관람객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좋은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우리 축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첫날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이런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3일 동안도 아주 좋은 평가 내려주시고 홍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강일보 한정환 기자입니다. 화합의 차원에서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축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뭐 다수의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 부도심이라고 표현이 축제장 인근이 아닌 우리 군청 인근 또 약간 벗어난 곳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업체들이 한 3, 4일을 그냥 의무적으로 쉬어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손님이 좀 없으실 걸 예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 또 좀 앞으로 준비해 드려야 되지 않는가. 금산 인삼시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특별히 혜택을 보는 이 축제인데, 정말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또 환원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서로 좀 공유가 될 때 우리 지역이 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좀 대안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취임 이제 100일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래도 화합 차원에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했지만 많은 우리 국군수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좀 약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약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좀 자제하자라는 뭐 그런 핵심의 내용으로 기사도 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지 않고 정말 지금 화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금산군의 미래가 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민들 또 지역의 여러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화합을 앞으로 어떻게 조절하실 건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 또 그 지적이 정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뭐 제가 인삼축제를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인삼축제 기간 중에 기존 시가지의 상가라든지 그 식당가가 잘 되지 않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또 그분들하고도 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축제가 발전하는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태동기에는 그냥 그 축제 자체가 자리를 잡는데 노력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자리가 잡히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뭐 이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 축제의 효과가 좀 광범위하게 이제 파급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다 함께 모이는 이런 집합의 공간의 이제 축제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당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가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장소에서 큰 이벤트는 할 수가 없겠죠. 장소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이 축제 이벤트를 나눠서 할 겁니다. 근데 식당가가 많다고 하면 식사 시간 직전에 뭐 한 1, 20분 정도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끝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좀 하시는 이런 그 노력을 할 거고요. 대신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식당가들도 축제 준비를 해야죠. 축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다가 축제장 장식도 예쁘게 하고 또 인삼이 들어간 맛있고 그다음에 영양가 있는 이런 음식, 그다음에 또 특별한 서비스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만족을 좀 드려야겠죠. 이제 축제장을 광역화하는 이런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더 나가서는 이게 또 인삼포가 있는 마을로 이 관람객들이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거기 가서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고 있는 인삼포에 가서 인삼 캐고 거기서 또 삼계탕 끓여 잡수고, 그렇죠? 또 더 바람직한 것은 또 그 지역에 있는 농가에 가서 민박도 좀 하시고 저녁에 인삼도 드시고 또 인삼 달인물도 드시고 이것이 저는 그 축제가 계속 발전해 나갈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축제장의 광역화를 통해서 좀 군민들이 이렇게 호응하고 참여하는 축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인삼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 인삼 축제가 이제 지역 화합형 축제로 한 15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96년에 문화관광형 축제, 이것은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게 축제거든요. 물론 변신을 한 이후에 금산 인삼 시장이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산 인삼
시장은 전형적인 도매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인삼축제에 와보니까 정말로 좋은 인삼을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막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인삼시장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산 인삼시장이 전형적인 도매시장에서 소매가 결합된 복합시장으로 바뀌었고요. 또 두 번째는 금산 인삼시장이 2일하고 7일만 열리는 전형적인 전통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관광객들이 계속 수시로 오다 보니까 이 장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상시적으로 관광 뭐 일요일 같은데 관광 버스를 타고 산에 갔다가 인삼 축제에 인삼 시장에 오시는 이런 형태. 그래서 장날만 운영되는 금산 인삼 시장이 상설로 운영되는 시장으로 변모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를 많이 없앴다는 거예요. 저희 금산 인삼은 전에 주로 이제 뭐 8월 말, 9월 초에 인삼을 캐서 그때 뭐 인삼을 깎고 말리고 홍삼지구에서 가을, 초겨울, 한철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제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연중 활성화되는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금산 인삼 축제가 이제 뭐 집중하는 뭐 일부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뭐 이런 속에서 뭐 비난도 받았지만 금산의 핵심 산업인 인삼약초 산업을 이렇게 크게 발전시키는데 정말로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의 이제 단계를 넘어서 이제 전 국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마을까지 가는 이런 단계까지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그 취임한 이후에 뭐 저하고 이제 좀 그 전에 뭐 가까이 지냈던 이런 분들께 대해 뭐 화학 문제 이런 문제 뭐 제가 충분히 잘 듣고 있고요. 뭐 결코 바람직한 상황 아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랄까 뭐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심각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뭐 책임을 안고 가야 될 문제 또 제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오해가 있는 점이 있으면 좀 잘 좀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춘천벨 양대홍 기자입니다. 예, 지금 인삼축제가 과거에 비해 이제 많이 바뀌어서 관광국의 호응에 지금 칭찬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질문할 게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돼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200억 이상의 그 이상의 지금 투자를 해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점은 솔직히 재래시장이 별로 활성화된 피부를 좀 느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월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행사를 진행을 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버스킹이라든가 해서 계속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서 행사 때 가봤는데 공연하시는 그 관광객분보다 공연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날 이제 군수님 계실 때 있었고 옆에 관계자들 빼면 솔직히 실제로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어차피 거기 재래시장에 상인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금산군의 나머지 소상공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왜 그쪽에서만 축제를 하냐 그랬더니 과가 틀리기 때문에 과를 왜 틀리게 하기 때문에 행사를 거기서 세 군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도 다 소상공인들 중요하지요. 그럼 버스킹도 주공아파트 할 수도 있고 칸타빌레파트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관람객수 말씀하셨죠? 7일까지 오신 관람객이 58만 9,500분 정도, 그러니까 한 59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양병훈 부장님 좀 금사로 봐서 참 아쉽고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는데 제가 바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요. 근데 이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가장 번성을 했던 게 1960몇 년이에요. 거기 이제 그 인삼시장은 금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난 무주 장수분들이 함께 와서 어떤 상권을 형성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금산 인삼시장이. 인삼시장이 아니라 금산 재래시장이.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님 손 붙잡고 오면 진짜 밀려다녔어요. 장난 어떻게 그럴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구역이 전북에서 충남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북 지역으로 이제 이 소비처를 옮기게 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한 40% 정도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령화된 만큼 또 젊은 층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안 가잖아요. 인삼시장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도권 밖에 있을 때 제가 가서 간담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누구를 오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를 오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해봤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얼마 전에 이 활성화에 관해서 무슨 또 일을 하겠다고 하길래, 일단 우리끼리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한번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진지하게 금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논의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금산읍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주공아파트나 그죠? 한진아파트나 대원 칸다빌 사람들을 내려오게 해서 활성화시킬 거냐, 아니면 또 전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모셔올 거냐, 이런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럼 누구를 모셔올 건가에 대한 이 타겟이 설정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고, 또 어떤 이런 유형 속에서 컸고 그런 걸 알 거 아니겠어요? 선호들을. 그 사람들의 선호에 맞는 이런 시장의 모습, 그 다음에 컨텐츠들, 운영 시스템, 음식들, 그리고 그런 걸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좀 내실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좀 착실하게 해 나갈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또 여기 우리 언론인들 경험들이 다양하시고 여기저기 취재들 하시면서 또 도움 주실 말씀들 많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 포기하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취임 100일의 희망비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